안녕하세요. 음악 칼럼니스트 류태영입니다. 네, 음악에 대한 칼럼을 쓰는 게 이제 글자 그대로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글을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음악 칼럼니스트 하면은 보통 팝 칼럼니스트가 있고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가 있는데요. 저는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고요. 클래식 음악에 대한 글이라고 하면은 보통 리뷰와 프리뷰로 나뉩니다. 공연을 보고서 그 공연이 어땠는지, 공연이 얼마나 또 성공적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미진했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약간의 문학적인 터치를 가미해서 쓰는 글을 이제 리뷰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공연이 일어나기 전에, 공연이 이제 무대에 오르기 전에, 그 공연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이제 기대된다. 예전에 정말 잘했던 사람이 이번에 또 왔다. 이런 식으로 어떤 공연에 대해서 미리 그 공연을 가늠할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것을 이제 또 프리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뷰와 프리뷰를 쓰고요. 그 외에도 그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칼럼들, 그리고 또 음반과 관련된 글들, 이런 음악과 관련된 글을 쓰는 사람을 음악 칼럼니스트라고 합니다. 저는 국문학을 전공했는데요. 원래 음악에 관련된 글을 쓰기 위해서 글을 쓰는 법을 좀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했고, 원래는 이제 팝 칼럼니스트도 생각을 했었는데, 음악을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클래식 음악이라는 그 바다에서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 쪽으로 오게 됐고, 월간지 기자를 시작으로 월간 객석이라는 음악 잡지사에서 기자를 하다가 나중에 편집장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월간 객석 편집장을 거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음악에 대한 글들을 자연스럽게 많이 쓰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음악 칼럼니스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일단은 음악을 많이 들어야 되겠고요. 또 음악을 많이 좋아하고 음악을 많이 듣고 그 무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연주자마다의 특징은 무엇인지, 음악적인 사조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지식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그 음악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개가 될 수가 있어야 되죠. 지금처럼 이제 SNS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뭐 PC 통신 같은 것들은 있었지만 제 이제 세대 때는 음악의 글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읽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떤 저널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잡지에 글을 싣는다든지 신문에 글을 싣는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어떤 공인된 매체라든지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곳에 게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려면은 좀 입소문도 좀 타야 되고 글이 많은 공감을 또 얻어야 되고, 요즘은 근데 그런 매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장벽으로 느껴지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글을 잘 쓰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좋아요도 받고 주목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음악 칼럼니스트가 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보면은 예전보다 훨씬 더 장벽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꼭 굳이 음악 칼럼니스트가 되기 전에도 제가 이제 음악 기자 활동을 하면서 제가 예전부터 좋아하던, 꿈꾸던 그런 음악가들을 많이 만나서 가까이에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호흡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어떤 좀 동경하던 그런 음악계 이런 것들을 이제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이 마감이 있고 언제까지는 이제 글을 넘겨야 되는데, 어떤 글감들은 이제 글이 잘 안 풀리는 그런 글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글을 쓰기 위해서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지식도 많이 얻어야 되고, 글을 쓸 수 있는 글을 좀 이렇게 수도를 틀면은 물이 나오듯이
글을 쓸 수 있게끔 그게 마르지 않도록 자신의 어떤 수도관을 정비해 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뭐 정말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신문, 뭐 잡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저널들도 접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음악계에 관심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악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누가 유명하고 누가 또 성공을 하고 누가 실패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감을 평소에 많이 비축해 두는 것이 음악 칼럼니스트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향후 전망. 지금까지는 음악 칼럼니스트가 전업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요. 사실 음악 칼럼니스트가 음악 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공연이 있거나 이럴 때 지원금을 얻어서 이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공연이 잘 되는지 이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선정하기 위한 그런 대상을 선정할 때도 이 어떤 심사위원으로서 참석해서 심사하는 활동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음악 칼럼니스트라는 직업이 지금까지는 전업으로 하기엔 굉장히 힘든 직업이었지만 앞으로는 AI가 대신할 수 없는 그런 분야가 음악 칼럼니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 AI가 쓴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야구 기사였는데 굉장히 사람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 경기에 대한 기사를 쓰는 AI의 진면목을 봤는데, 근데 이제 이거에 음악 칼럼을 AI가 쓴다고 생각해 보니까 과연 쓸 수 있겠느냐. 오로지 인간의 어떤 감성과 공감으로 쓸 수 있는 분야가,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음악 칼럼니스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는 글쎄요, 대체 불가능한 인간 고유의 직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야 되겠고요. 그런 애정이 일단 앞서야 되고,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음악을 싫어하고 음악을 좀 귀찮아하고 음악 듣는 게 좀 별로이고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4시간만 자고 20시간을 음악 듣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음악을 사랑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을 항상 쓰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겠고요. 많이 써봐야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글이 잘 안 되더라도 계속 꾸준히 글쓰기를 갖다 훈련을 해야 되겠죠. 뭐 음악에 대한 글이 아니더라도 일기부터 시작해서 메모하는 습관도 기르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글쓰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연이나 어떤 음악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정확성을 지닐 수 있도록 표현하는 그런 훈련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도 아직 부족해서 계속 훈련을 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톤마이스터 최진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톤마이스터 레코딩 프로듀서의 역할을 맡았고요. 이거는 그 전체 프로젝트가 진행하면서 녹음에 대한 것, 사운드에 대한 것을 전체를 총괄하고 진행을 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톤마이스터는 음반 작업이나 그런 오디오 녹음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운드에 대한 그림을 책임을 지고 음악적인 내용까지 함께 섭렵을 하면서 전체 총괄의 역할을 하는 직업입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을 했었었고, 그리고 하나의 악기보다 전체의 음악을 아우르는
모든 악기를 아우르고 음악가들과 함께 작업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어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톤마이서가 되기 위해서는 음악적인 다양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휘자 정도 수준의 음악적인 그런 그 배경과 교육 같은 것을 다 받아야 되고, 그 외에 더불어 공학적인 것도 함께 수학을 해야 합니다. 모든 악기, 음악 등 뭐 기본적인 화성이라든지 음악 이런 같은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 외에 악보에 담겨 있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음악을 해석하고 그것을 음악가들에게 전달시켜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연주자들이 그들의 연주, 그들의 음악이 최상의 상태로 담겨지는, 기록되는 그 과정을 함께하게 되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좋은 연주가 되었을 때, 그것을 같이 이끌어냈을 때 아주 보람을 느낍니다. 톤마이스터는 이제 녹음을 진행할 때 녹음의 시작과 끝을, 모든 것을 주관을 해야 됩니다. 녹음 장소부터 그런 무슨 마이크의 배치부터 모든 처음과 끝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실제 녹음이 들어가면 음악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하나라도 연주자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커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외에 모든 하나하나 음악적인 그런 느낌이 잘 살도록 옆에서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요즘 그 코로나 시대에 실제 연주장에서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공연들을 영상물이나 음반으로 기록이 돼서 듣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좋은 퀄리티의 녹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래서 톤마이스터들이 앞으로 좀 해야 할 분야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톤마이스터는 이 일은 자기가 좋아서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장시간의 일을 꾸준히 견뎌내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 그 톤마이스터가 되기 전에는 음악적인 지식, 그런 공부를 꾸준히 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문화에 대한 그런 문화에 대한 배경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다시 이제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연장에서 이제 관객들이 와서 연주를 보는 것이 가능해져 가고 있습니다. 매우 그런 것에 목말라 하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단비 같은 소식인데, 그런 공연과 더불어 그 공연들이 아주 좋은 퀄리티로 영상물과 그런 그 음반이나 이런 걸로 남아서 그 후대에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